예를 들어서 10년 이상, 20년 미만으로 가업을 경영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 경우에는 300억까지 공제가 가능하고요. 20년 이상, 30년 미만이면 400억, 30년 이상이면 600억까지 최대 공제가 가능한 거죠. 안녕하세요. 절세로 미래를 바꾸는 절세미녀 김혜원 회계사입니다. 혹시 서울 근교 드라이브 가보셨나요? 드라이브 하시다 보면 굉장히 인테리어가 멋진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요즘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왜 이렇게 크게 만들었지? 도대체 누가 이런 데서 장사하나? 막 이런 생각, 이거 남는가? 막 이런 고민들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사실 근데 요즘 이런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늘어나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상속세를 드라마틱하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건데요. 아마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카페 창업해서 나중에 애한테 물려주면 세금을 한 푼도 안 낸다던데, 이런 얘기들. 그래서 이 말은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 있는데요. 왜냐면 요건을 굉장히 잘 갖춰 두어야 하거든요. 그치만 어쨌든 정말로 상속세를 빵원을 만들 수 있는 진짜 제도가 있긴 합니다. 그 제도가 바로 가업상속공제라고 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하지만 완전 세금 효과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만큼 조건이 굉장히 빡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준비를 제대로 안 하게 되면 당연히 세무조사는 물론이거니와 오히려 세금 폭탄까지 맞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영상에서는 왜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상속세 절세 전략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해서 최대 상속세를 빵원으로 만들고 600억 원에 해당하는 자산을 절세할 수 있는 그런 구조, 이 내용에 대한 핵심만 굉장히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업상속공제란 대체 뭘까요? 자, 이 제도가 뭐냐면요, 이제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가업을 자녀가 물려받게 되면 이 가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산들이 있을 거잖아요. 토지도 있고 건물, 기계장치, 주식 등등등 이런 여러 가지 자산들이 있을 텐데, 이런 가업과 관련된 자산들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전부 빼주겠다라는 제도인 겁니다. 다만 일정한 한도가 당연히 정해져 있겠죠. 이걸 무한대로 해줄 수는 없는 거고요. 얼마나 빼주냐는 현재 부모 세대에서 얼마나 가업 경영을 오래 했는가, 이걸 가지고 공제 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 20년 미만으로 가업을 경영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 경우에는 300억까지 공제가 가능하고요. 20년 이상, 30년 미만이면 400억, 30년 이상이면 600억까지 최대 공제가 가능한 거죠. 굉장한 제도죠. 그래서 이걸 받으려면 당연히 부모님도 그렇고 자녀도 미션이 있습니다. 이 미션을 반드시 수행해야만 우리가 이런 어마어마한 상속세 공제 혜택을 누릴 수가 있고요. 이 제도가 나오게 된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이제 중소기업 있죠. 특히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제조업을 오랫동안 부모 세대에서 경영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이 가업을 승계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이 그렇게 되면 이런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자녀 세대가 이걸 이어서 하지 않게 되면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렇게 자녀들이 이 가업을 잘 물려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혜택을 마련을 한 겁니다. 좀 물려받아라. 사실 이제 기업이 없어지면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들도 자기가 일하는 일터가 없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전체적인 어떤 국가 경제 측면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가업을 승계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가 도입이 되었다, 그런 취지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모님 요건을 한번 살펴볼게요. 부모님이 충족해야 되는 요건부터 살펴보면요, 일단 부모님이 10년 이상 이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셔야 돼요. 무조건 이걸 운영해야만 가업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요. 대형 베이커리 카페의 경우에는 초기에 투자 비용이 굉장히 많죠. 돈도 많이 들고요. 그리고 자리를 잡으려면 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얼레벌레 하다 보면 10년이라는 시간은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금방 눈 떠보니 10년이 지나 있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업을 영위한 기관 중에 이제 50% 이상 또는 10년 이상의 기간, 또는 사망하시기 전 10년 중에 이제 5년 이상을 사업장의 대표자로 재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계속해서 최대 주주로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 주주로서 지분율이 40% 이상을 보유하셔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최대 출자자이긴 하지만 만약에 삼촌이 대표자로 있었다, 이렇게 되면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반드시 검토를 해서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도록 이 가업에 대한 요건을 맞춰 놓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두 번째 요건은 이제 자녀 요건입니다. 자녀가 부모 사망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되겠죠. 18세 이상이면서 부모가 사망하기 전 2년 전부터 이 직접 가업에 종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까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6개월이 지나서겠죠. 그때까지 임원으로 취임을 해야 됩니다. 꼭 대표이사가 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등기 임원으로 취임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으로부터 2년 이내에는 대표자로 재직을 해야 됩니다. 대표자로 취임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업종 요건입니다. 이거 진짜 많이 이제 틀리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베이커리 카페에 이제 하다 보면은 조금 더 매출을 높이고 싶은 그런 마음에 찜질방도 차리고 막 옆에 임대도 주고 막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업종이 불일치가 돼서 공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부동산 임대업으로 봐서.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우리 주된 업종 있잖아요. 보통 이 베이커리 카페의 경우에는 이제 음식점이나 아니면 빵이나 과자류 제조업 이렇게 우리가 사업자 등록을 내게 되는데, 이걸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해당 업종이 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포함이 되는지 이걸 당연히 먼저 1차적으로 검토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부동산 임대업과 같이 이렇게 가업상속공제에서 제외가 되는 이런 업종들 사업이 변질되지 않는지를 검토하셔야 돼요. 왜냐면 뭐 몇 푼 벌자고 임대를 했는데 나중에 상속세로 다 토해내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당연히 이 가업상속공제는 굉장히 큰 혜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 세대의 가업을 자녀가 승계해서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라는 제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상속 이후에도 가업을 계속 유지하는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사후관리 규정이 굉장히 빡세요.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이 되는 거죠.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막대한 상속세 공제 혜택을 주는 대신에 너는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 그에 따른 의무도 반드시 이행해야 돼.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상속인은 이제 부모가 사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우리가 공제받았던 금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가업용 자산, 전체 이제 뭐 사업용 자산이겠죠. 이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하거나, 아니면 상속인이 더 이상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거죠. 다른 일을 찾아 나서거나, 그리고 이제 상속받은 주식 등을 처분해서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고용유지 요건이 있습니다. 고용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런 고용유지 요건을 이제 위반하게 되면 기존에 이제 받았던 상속세 공제 혜택을 다시 추징해서 납부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도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추가로 이자까지 부담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좀 잘 검토를 해서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통한 이런 상속공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해요. 굉장히 고액의 세금이 얽혀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하면서 항상 후덜덜 하거든요. 제가 놓친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이제 검토하게 되는데, 창업 전부터 전문가하고 충분하게 상담을 통해서 이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진짜로 충족이 되는지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가업상속공제를 최대로 받는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제 공제 한도가 초과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비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부과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속세 규모를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상속세가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이 상속세에 대한 납부 재원 마련도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오시면 너무 늦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항상 사전에 오셔라. 그리고 제가 볼 때 상속세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시기는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부터입니다. 그때부터는 이런 가업 승계나 자녀에게 증여나 상속에 대한 플랜을 반드시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제 부모님의 사업을 물려받을 계획이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이제 대형 베이커리 카페 같이 이런 가업 승계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사전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전문가는 저희 디자인텍스겠죠?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우리는 다음 절세 꿀팁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